안녕하세요. 17일강 93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일강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낭독 특공대. 마법 낭독 특공대. 네. 17일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낭독 독서 모임에서 보배로운 존재 김나경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김나경 성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화되고 발전되고 나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에 살고 있고요. 17일간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구 공전에서 스피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2급 과정, 1급 과정까지 다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로당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활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역량을 발휘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량 강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이 보기에는 당차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차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당차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막상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 음성이 많이 떨렸대요. 근데 저는 그 떨림을 몰랐어요. 근데 많이 떨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아, 나는 스피치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아닌데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7일강에 김영숙 대표님이 낭독 특공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조금 드니까는 발음도 어둔해지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었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 자기소개를 할 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서 다시금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낭독을 함으로써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언제 어디서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서린 작가의 그 말 공부를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곧 말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작가님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로 영향력 있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서 이러한 과정을 열심히 배워서 낭독도 열심히 해서 당당한 김나경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이상 김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멋져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스피치 1급 자격증을 땄어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경성우님? 원위치로 간다는 거. 맞습니다. 낭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스피치를 내가 100% 배웠어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지속성이 아주 중요하죠. 네, 고맙습니다. 최설인 강사님 안녕하세요. I've taught English 26 years. My name is Catherine Choi. Many people call me so energetic, but I'm not energetic. I just try to be myself. I just enjoy my dream, and I just try to my efforts for my dreams, for my girls. Okay, thank you, everyone. 네, thank you everyone. 네, 어쨌거나 즐겁고 행복한 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의 공저 작가로 데뷔한 최설인이고요. 현재 26년 차 영어 강사입니다. 저는 리드 인 잉글리시 리딩 프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컨텐츠 회사인 윙글즈라는 회사에서 전국과 충남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1타 전문 원장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캐사 정혜원 클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현재
제가 이따가 제 그 프로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최서린 하면 23M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문구를 다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제가 소개할 게 없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마운 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고마우신 분은요, 제가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을 공저를 하게 해주신 최영규 대표님이세요. 그분은 김효석 박사님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과 함께 구글 새벽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의 8명의 작가분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제가 꿈꿔왔던 작가이자 엄마 꿈 메신저를 실현할 수 있는 동기를 세워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앞에 계신 김영숙 대표님이요. 사람은 되게 많은 시절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마법 낭독 특공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곳을 통해서 많은 좋은 분들과 인연, 그리고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세 번째는 저 이번 1인 기업 과정 끝냈거든요. 김영환 교수님을 통해서 경영이 뭔지, 삶의 철학이 뭔지 다시금 저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새 보물들 이은규, 이태규, 이다빈 저희 아이들에게 무척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와우. 고맙습니다. 와우, 고마우신 분들 아주 많은데 다 나열해 주셨어요. 꼭 우수상, 대상 받을 때. 그런데 낭독특공대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최영규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그 PPT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딱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책은 따스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의 사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가 이제 한 6, 7년 전에 보이스 코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딕션도 그렇고 다 좋으니까 낭독을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수소문 끝에 이제 마법 낭독 특공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와우, 원더풀한 인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현재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한근태 교수님의 고수의 질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질문이 곧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 더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고, 그리고 한근태 교수님의 책은 기승전결이 딱딱딱 나누어져요. 그분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혹시 저처럼 주절주절 뭐가 정리가 되지 않거나, 그분의 책은 딱 한 단어로 하면 마인드 맵과 같은 책이거든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지금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정리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이따 드리고 하는 가장 핵심 가치 중에서 하나가 그 질문에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수련 작가님, 강사님, 네,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최수련 강사님은 현재 낭독 독서 모임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영어, 또 50대의 몸에 바디 프로필을 찍은 아주 매력적인 강사님이세요. 리딩 포유 리더인 대표이면서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책을 공저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소련 강사님을 향해서 하트 한번 알려주도록 할까요? 하트 뿅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시일강 93회 마음속 숨은 희망을 찾은 엄마 꿈 메신저 강사 최서린 나와주세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꿈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서린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현재 23M, 다시 말하면 23년 차 새아이의 엄마 다둥이맘이고요. 영어 강사로는 26년 차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한국어 강사를 했었고요. 현재 독서 지도사, 그리고 제가 한때 암 직전 단계에 갔었기 때문에 건강관리 지도사로서의 역할도 7년 동안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 공저 작가인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문학 심리 상담사도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하브르타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요. 영어 독서는 제가 지금 한 1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 for you 리드인 대표이고 영어 컨텐츠 윙글즈 충남 전북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공저작가 최설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엄마 꿈 메신저가 제가 되기까지의 저의 삶의 철학 3가지와 그리고 혹시라도 위기에 있거나 힘들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뽑으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 그리고 성공, 취업, 노력, 희망, 꾸준히 하자, 잘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자. 아, 그렇군요. 가족, 저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인생의 철학. 김영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핵심 가치, 저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핵심 가치는 인내이고요. 마지막 저의 핵심 가치는 성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엄마 꿈 메신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철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치매, 디멘시아, 우리말로 하면 치매거든요. 치매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저희 치매 시아버지는 조금 독특한 삶을 사셨는데요. 와이프만 3명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 3번째 어머니셨고요. 저희 남편은 딸 8에 아들 하나인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삶을 살아오기도 했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님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치매와 파킨슨씨병 그리고 성도착증이라는 특별 희귀병을 앓으셨죠. 저는 아버님을 6년 동안 모시면서 정말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때 제 뱃속엔 물론 큰아이가 있었고 둘째 아이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정말 모든 삶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외쳤던 거는 나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렇지? 이런 단어는 아니었고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순간에 뭐 하느님을 외치고 뭐 예수님을 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제가 정말로 저한테 어떤 큰 뜻이 있으셔서 저를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한테 아버님의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그리고 매일 울부짖기도 했고 때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거짓말처럼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다 나빴던 관계들은 다 헤쳐나가시고 6년 만에 점심 드시고 딱 간식까지 드신 다음에 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에도 이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난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지?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파했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아버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왜 허탈하지? 정말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이제 내 세상이 오겠구나.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나의 삶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보이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바로 셋째 아이가 생겼어요. 셋째 아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없었는데 저는 그 또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과의 과정에서 인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정말 책에서 보여지는 치매 노인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매일 지구대에 불려갔었고 아버님과 매일 병원에 갔었고 8명의 신우들한테 힘든 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친가족들도 그러는데 세상엔 정말 험난한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셋째 아이를 얻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 새 보물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큰아이고요.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는 저희 둘째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23년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큰아이가 올해 23살이거든요. 사실 이 아이는 발레리나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굉장히 끼도 많고 욕심도 많고 무엇을 해도 잘했던 정말 저의 자랑거리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몇 해 전에는 이런 영광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 봐요. 사람들은 제가 아버님을 모셨다 그러면 전혀 믿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간혹 듣곤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만을 본 저희 주변 사람들이나 저의 속을 모르는 분들은 아 정말 딸 잘 키웠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어떻게 발레를 꿈꾸던 아이가 삼성맨이 되어서 저런 영광을 얻었지?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래요. 혹시 이 열매가 어떤 꽃이었는지 예측할 수 있으세요? 이 열매가 혹시 어떠한 작은 씨앗으로부터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조차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와 똑같이요. 사실 저희 아이는 왕따, 응따였어요. 중학교 때 너무 잘났다라는 이유로 너무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그거였거든요. 아,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내가 잘해도 나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아, 중학교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구나. 공부? 아니. 외모? 아니. 무엇인가 남들과 함께 잘 지내는 거? 아니. 반장을 하더라도 성적이 A급이어도 사실상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원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욕심이 많아서 발레하기도 바빴고 공부하기도 바빴고 그러다 보니 또 반장이라는 것을 계속 역임하면서 친구들과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심한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가 와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용도 중간에 그만두려 합니다. 그때 저는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아이는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요. 얼굴에 화장이 짙어졌고요. 성적은 한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 그래 너 괜찮아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호되게 매질도 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이 지난 다음 날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진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엄마는 꿈을 잃어본 적이 있어? 엄마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떨 줄 알아? 아, 그 순간에 전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얘가 희망을 잃어서 꿈을 잃어서 9년 동안 해왔던 발레라는 걸 못하게 돼서 얘가 몸부림을 치는구나. 아 내가 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진로를 정하기 시작했고 서울과 대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삼성맨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아주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둘째, 저희 셋째, 물론 저는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이는 이 열매를 저는 먼저 예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고 거기에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꽃은 다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꽃이 질 때는 정말 지저분해요. 사람들은 꽃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열매만 기억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희 아이는
지금의 열매는 너무나 값지고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꽃이 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지금 저희 아이에게서 응따가 보였던가요? 왕따가 보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의 열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저한테 시련이 찾아옵니다. 내일 군대를 가는 저희 둘째 아이요. 수능 30분 만에 나옵니다. 범생이었고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나름대로 숨이 가빠오고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큰아이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이가 병원에 갔다가 링겔을 맞고 나왔을 때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러죠. 뭐가 죄송한데 규야 넌 정말 잘한 거야. 그것도 너의 결단이야. 아무나 그렇게 숨이 찬다고 나올 수 없어. 나는 네가 숨이 차서 거기에서 쓰러지는 것보단 한 해 학교를 늦게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의 선택, 난 존중해. 그리고 난 네가 뭘 하든 괜찮아. 근데 그때 아이가 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학교 가는 걸 주저합니다.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어깨 펴. 너 당당해. 뭐? 너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몇이나 되겠니? 그리고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아, 엄마 괜찮아. 엄마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사실 마음 밑바닥에는 저라고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가장 아팠던 아이는 저희 아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나왔지만 본인이 원했던 과에 당당히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군대를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풍파를 겪었어요. 엄마로서의 23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사랑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인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쪼가있는 사람들의 결단은요. 저의 성장 과정을 담았습니다. 새벽마다 글쓰기를 했고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다 주옥 같은 분들이세요. 최영규 대표님, 유순호 선생님, 장혜진 선생님, 김보은 선생님, 김희선 선생님, 오수빈 선생님, 김선미 선생님, 최설인 저 포함해서 장성영 선생님 아마 이 책들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저마다 다 자신들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다 자신들의 힘듦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쪼대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정체성대로 자신들의 삶의 리듬대로 저희들은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의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내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치부가 또는 나의 성장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희 윙글즈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저 쪼가있는 사람들의 결단 사서 봤는데요. 어쩜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멋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올해 60이시거든요. 저 언제 한번 단체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요. 기회만 주시면 제가 작가님들한테 말씀 여쭙고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성장한다라는 건 아픔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장한다라는 건 자신의 가치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방에 계신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 가치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자신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쪼가있는 사람들의 결단에 계신 이 저를 포함한 9분의 작가님들은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성장 과정을 절대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저의 꿈은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곧 반백살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꿈은 영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5아이의 엄마였지만 3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좋아서 작가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굿네이버스라는 재단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책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책을 쓴 첫 번째 이유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문구에 보이시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모든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려요.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나 제가 쓰는 글이나 어머님들이 내시는 교육비에도 사실은 나눔이 함께 됩니다. 나눔은 누구 혼자의 몫이 아니고요. 같이 할 때 그 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제 삶에서 저의 노력과 저의 어떤 또 다른 저의 재능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함께하고 싶고요. 제가 1인 기업을 하면서 저의 비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300명 후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비전이거든요. 3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저희 아이들부터 파생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왕따 응따를 겪었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가 수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낸 것만큼 다른 누군가의 엄마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다면 내 아이가 3명이면 그거의 몇 배가 되는 300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상 30명 제가 해봤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을 위한 비전이라면 그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우리를 위한 비전이고 나눔을 위한 비전이라면 그것은 지속될 수 있음을 전 깨달았거든요. 저는 빨간 머리엔 덕후예요. 이 나눔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 빨간 머리에는 시리즈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중에 빨간 머리에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파파 할머니실 거예요. 빨간 머리의 빨강이라는 색깔은 정열, 열정, 그리고 두근거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안에는 열정이 많은데요. 그 열정은 결핍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은 자식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자식에 대한 인내가 있고요. 자식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아마 많은 소명으로 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는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가 다음의 글들을 보면서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 끈인데요. 영어로는 네트워킹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맥이고 정보 습득 능력인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캐사라는 우리나라 1타 강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독서 모임으로서는 마법의 낭독 특공대가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여유라는 특공대가 있고 그리고 위 리더에서 주관하는 성과 독서 모임에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 혼자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고 누군가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이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저에게는 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세기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많이 사용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가 갖고 있는 꾀라는 것은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 강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삶을 사는 지혜로 봤을 때는 당연 23년 차라는 엄마라는 것과 더불어서 26년 동안 제가 영어 강사로서 또는 8년 동안의 운동 지도자로서 건강관리사로서 한국어 강사로서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쌓여진 지식과 그 노하우들이 같이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영어로는 creative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끼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끼하고 창의력하면 춤, 노래, 아니요. 사실 진정한 끼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단연코 이 세 번째 끼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끼의 바탕은 바로 독서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책을 읽으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매일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행동을 옮겼을 때 여러분의 창의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일주일에 책을 두세 권씩 읽었던 날도 있었더라고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나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전문적인 서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 멘탈을 위한 에세이나 시집, 그리고 제가 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책들을 본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못해도 세네 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 봤던 책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창의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고들고 또 파고들기 위해서 오해도까지 하는 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꼴은 무엇일까요? Core value라고 하죠. 자신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인품이나 철학. 아까 저는 말씀드렸죠. 저의 꼴, 사랑, 인내,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랑, 인내, 성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감사이고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core value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당장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없다면 오늘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영어로는 specialist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꾼은 조성이에요. 조성이 씨, Mind Power Specialist. 사실상 전문가라는 말을 순우리말로는 꾼이라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신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신만이 역경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한테 당신은 어떤 꾼이신가요? 당신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저한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영어? 아닙니다. 저는 23 mom, 23년 차 엄마로서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지켜냈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새 아이로서의 엄마로서의 저는 가장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 당신의 꾼, 당신이 정말 꾼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그럼 딱 저는 단연코 엄마로서 엄마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엄마 꿈 메신저로서 저는 당당하게 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이야기인데요. 저의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인생에서 23년 전까지의 제 꿈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저의 꿈과 저의 비전은요. 낭독 큐레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엄마 꿈 메신저로서의 저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꿈 그러면 엄마의 꿈 아니요. 아이들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엄마, 아이들의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엄마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는 엄마 꿈 메신저로서의 저의 첫 번째 사명과 소명, 그리고 저의 꿈,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낭독 큐레이터가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 이모작 또는 두 번째 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또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깡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깡으로 표현됐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처럼 쪼는 무엇일까요? 라고 저는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깡은 도전 정신, 그리고 기업으로 말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정신, 개인으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자기만의 아이덴티티일 것입니다. 저의 깡은 나눔입니다. 저의 깡은 감사입니다. 제가 리딩 잉글리시에서 가장 어머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요즘은 아이들이 혼자이다 보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다면, 만약 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너에게 오빠가 있다면, 만약 너에게 동생이 있다면, 사실은 그 만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눔이라는 것을 깔고 갑니다. 그리고 저의 깡에 지금까지 제가 저를 여기까지 갖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인내가 있고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랑과 인내와 성장의 결과물이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하기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속엔
성장이 있고, 사랑 속엔 인내가 있고, 사랑 속엔 나눔이 있고, 사랑 속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깡은 바로 사랑입니다. 21세기 리더의 조건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바꿔보면요. 깡은 추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이 내리는 판단력에 의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끼는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꾀는 지식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끈은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시일강에 있는 이 자체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침마다 읽는 책 속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읽고 행동하는 것에서 여러분은 창의력을, 그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꿈, 심지어 깡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은 판단하고 어떤 일을 행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인문학이 아니면 인문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을 1000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책을 10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한 번 보더라도 그 책 속에서 내가 한 줄을 읽고 내가 하나로 행동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이 가장 이 시대에 맞는 행동하는 인문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많이 읽었어요. 혹시 아세요? 가분스라는 단어를. 책만 읽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을 쓰신다고요? 글만 쓰신 분들 계세요.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삶과 일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1인 경영에서 김영한 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삶과 일은 하나이다. 1인 기업의 첫 번째 가치는 삶과 일은 하나이다. One thing, 한 가지거든요. 차별하거든요.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나로 시작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인가요? 저는 삶과 일이 하나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철학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1인 기업에서 또는 많은 독서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선함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자신한테 하루 3번 칭찬을 하시던가요? 자기 자신에게 네 목소리 정말 괜찮아. 너 정말 웃는 미소가 예뻐. 하고 계신가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것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법 낭독 특공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오늘 정말 하루 잘했어. 사실 저 인상 쓰는 거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낭독 클럽에 특공대에 들어가면서 요즘은 잘 웃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끈, 꾀, 꾀, 꼴, 꾼, 꿈, 깡 다 좋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이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나열해 봤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하기, 나에게 밝게 웃어주기,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네, 좋은 말 죄송합니다. 하기, 밝게 네. 웃어주기, 따뜻한 네. 마음 갖기, 그리고 부드러운 눈으로 대하기.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당황하는 일도 벌어지는군요. 그럼요. 한번 자리 복습해 주세요. 양보하기. 네, 자리 양보하기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다른 이의 마음 헤아려주기. 다른 이의 마음 헤아려 주기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십시일간 김영수 대표님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없고 저분한테 있는 걸 보면 저는 샘이 나요. 과연 저만 샘이 날까요? 이것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나를 보는 것이거든요.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것을 나한테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웃어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밝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나 자신한테 예의 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더 깍듯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로 알고 내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장점이 아는 사람은 아, 그럴 수 있어. 다른 이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이기주 작가를 참 좋아해요. 슬픔이 많고 지금도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작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글은 모든 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들은, 아파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고생해본 사람은 고생해본 이의 마음을 알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은 죽을 만큼 힘든 그 지경을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좋은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얼마만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걸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6, 7개월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시선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누구 앞에서 말을 하면 눈이 바들바들 떨렸고요. 말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는 연습을 했고 발음 연습을 하고 책을 읽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 보여요. 아, 그럴 수 있어. 아, 나도 이랬었는데 괜찮아. 나의 실수를, 나의 단점을, 나의 아픔을,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듣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세 가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늘 독서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독서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독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낭독의 힘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Catherine, how did you practice your pronunciation? 어떻게 너는 너의 발음을 그렇게 연습했니? 제가 30이 넘어서 미국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그랬죠. I practice and practice a lot. I just mimicked. I just practice to shadowing. 뭐냐면요. 계속 큰 소리로 읽었고요. 큰 소리로 따라했고요. 남의 말을 그대로 모방하려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한국 사람이 발음이 되게 정확할 것 같고 많은 단어를, 많은 문해력들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책을 읽고 해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독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문해력 지도사이기도 하고요. 한국어 강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고3 아이들, 고2 아이들, 중3 아이들 할 때 가장 힘든 게 우리말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고요. 아이들 중에도 아직도 우리말 의미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의 근원을 보면 사실 아이들도 그런데 엄마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한국말이니까, 우리말이니까 우리말이라고 해서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여러분만의 꿈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영어만 할 줄 알았겠죠. 저 영어 할 때는 별로 떨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너무 감정적이네. 아, 지금 듣는 사람들이 피곤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느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서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운동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은 30분 이상에서 1시간을 걷고요. 그리고 최소한 2~3번은 근력 운동을 하려 합니다. 제가 암 직전 환자였다고 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또 손에 잡히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내 꿈도, 내 끼도, 내 꼴도 어떤 것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수면의 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눔과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눔 안에는 감사가 있거든요. 제가 길을 걷다가 거리가 깨끗하면 저는 청소부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지나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줍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또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누고 있는 건 2개의 단톡방에서 영어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작은 돈이긴 하지만 매월 납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매달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저의 시간을 쪼개고 제가 평상시에 나누는 그런 느꼈던 그런 감사함들을 작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독서, 운동, 나눔을 한 번 더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꿈 메신저로서 텃발을 내딛었습니다. 23년 차 엄마로서 감히 저는 많은 아픔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좋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따, 응따,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특장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케빈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한 지 4개월 만에 특장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병원을 가도 안 됐고 상담을 받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영어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 엄마는 간호사시고 아빠는 엔지니어링이신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근데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녀도 훌륭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 친구 공부는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말 못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보듬어 주길 원했어요. 기다려 주길 원했어요.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으셨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함께 안내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3가지를 건드렸을 뿐이었는데 아이는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아이가 결코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줬다고 해서 또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없다고 하지요? 아니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라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아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부모님이 읽어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킹,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에 대한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싶어 하는지, 이 아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알아주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가장 진정한 스승은 풍요가 아닌 결핍을 저는 23년 차 엄마로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엄마가 꿈이 있고 엄마가 올바른 가치관이 있고 엄마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내가 지금 혹시 빚더미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혹시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지금 많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비전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실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은 연배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부모인지, 내가 정말 어떤 엄마인지, 어떤 아빠였고 현재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은 3 아이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얘기는 엄마 꿈 메신저로서 많은 엄마들의 꿈을 응원하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숙 대표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여기,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저는
저를 위해 매일 아침 독서를 하고요. 제 암에 다시 암세포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선한 영향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엄마꿈 메신저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이 독서, 운동, 나눔, 그리고 저의 핵심 가치, 사랑, 인내,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에 있어 나왔던 말처럼 여러분의 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가 이 갖고 있는 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동기부여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두 발 더, 세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강사 최서린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우, 완전 퍼펙트한데요. 멋집니다.